여주에서 금속공예 작업을 하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철재입니다. 세상의 틀을 갖추지 않고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명을 바꾼 이름. 제 이름이 특이하죠? 네. 생각보다 이철재라는 이름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근데 제가 금속공예인데 이름이 이철재. 이철재. 제가 이 이미지는 제가 재미나이로 만들었습니다. 이철재. 이 철자하고 제자가 굉장히 복잡한데 이 철자가 세 철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는 시를, 그러니까 씻다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이거를 해석을 하면 철에다가 많은 걸 이렇게 실어서 한다, 그런 어떤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금속을 만드는 운명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주에 내려와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러니까 금속을 만지면서 제 작업 활동을 하면서 그 금속에다가 제 예술적인 생각과 철학 그리고 제 인생을 가득 담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한다, 그런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꿈보다 행운이라고 하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가장 오랜 시간은 금속이 아니라 그림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여주에 오기 전에 거의 30년 가까이 미래를 진학하는 학생들을 가르쳐온 미술 강사였습니다. 물론 제가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금속공예 작업은 틈틈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생들을 30년 가까이 가르치면서도 입시미술이잖아요. 입시미술은 어떻게 보면 제가 대학을 붙이는 그런 머신, 그런 기계가 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창작적인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대학을 붙이는 그런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작업이 그 작업에 대한 금속공예를 전공해서 작업을 하던 그 작품 활동에 대한 목마름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분당에서 모든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곳 여주에 내려오게 되었고 오로지 공예라는 분야에 집중해서 작가 활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화려하고 이 복잡한 그런 도시 생활, 그런 생활을 접고 이제 이 아름다운 여주 풍경을 이렇게 맞닿게 되다 보니까 이 풍경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커다란 이런 캔버스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주에 내려온 지 거의 한 2, 3년간은 정말 미친 듯이 작업을 했고 만들고 또 그리고 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제 이 작업법도 이렇게 앞치마도 저희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마크인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아니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왔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제 트레이드 마크가 어떻게 보면 작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일부러 입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장례식장이나 결혼식장 갈 때는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제가 보통 때는 이렇게 입고 있고요. 이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어제 빠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졸업 작품을 하던 때인데요. 이 나무판에 동판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옷을 박아가지고 하는
그런 작업인데 금속공예에서는 좀 독특한 그런 작업 방식이었어요. 근데 지도 교수님도 그걸 보더니 굉장히 좀 관심 있어하고 이제 유심히 이렇게 관찰하시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금속공예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통적인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도 그 기법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굉장히 관심은 있어 하셨지만 이렇게 받아들이기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방향을 잡아주고 이렇게 지도를 해주는 거는 좀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통 금속공예 기법이 아니니까 낯설기도 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주에 내려와서 이렇게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정말 좀 아름다운 이런 풍경을 접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졸업을 하면서 그 기법들을 그냥 잊은 채로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 기억들이 다시 이렇게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예스럽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림 같은 그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뭣도 아닌 그런 어떤 경계선, 그 경계선에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졸업작품 한 거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뭔가 제 작품에 대한 그런 어떤 앞으로 미래에 대한 호기심, 그런 것들이 있으셨는지 저도 황당하게 제 작품을 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때 생각이 좀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여주에 내려와가지고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가면서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을 계속 쌓아 올리면서 제 실력을 닦아 나갔습니다. 이게 다 모여서 저만의 독창적인 어떤 예술 세계인 금속 드로잉입니다. 이거는 작가분들이 많이 다루시는 1월 5공도예요. 근데 1월 5공도인데 저는 뭔가 이렇게 뒤집고 휘둘고 다르게 해석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1월 5공도가 아닌 영혼의 1월 5공도, 정말로 소망하는 그 마음을 실어서 1월 5공도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속 드로잉입니다. 금속 드로잉을 그냥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판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캔버스가 됩니다. 이거를 동판을 어떤 형태에 맞춰서 계속 쌓아 올려 붙이는 거예요. 쌓아 올려서 붙여서 그 주변을 동못으로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여기에 보이는 작은 점들이 황동못이에요. 황동못으로 고정을 하고, 뭐 접착제나 이런 걸로 붙이는 게 아니라 못으로 고정을 하는 거죠. 이제 이 금속 실루엣들이, 작은 실루엣들이 모여서 커다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어찌 보면은 공예스러운, 지금 보이는 평면적인 이 그림의 효과가 실제로는 공예스럽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그 단계의 계획을 거쳐나가면서 하는 그런 정말 공예스러운 작업이죠. 이 다음은 진짜 드로잉입니다. 이 작업이, 공판 작업이 다 끝나면 그 위에다가 드로잉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금속 드로잉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단단히 박힌 동판 위에 이렇게 강한 그런 금속 도구를 이용해서 새겨나가는 겁니다. 이 새겨나갈 때는 어떻게 보면 차가운 금속 위에 저의 강한 그 의지와 열정, 그리고 따뜻한 느낌의 그 효과를
위에다가 올리듯이 금속판 위에 흐르게 되는 거죠. 어찌 보면 페나처럼 세밀한 선들이 차가운 금속 위에 새겨집니다. 어떻게 보면 붓질을 하는 걸 수도 있고, 한마디로 그 차가운 금속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내는 효과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옷을 박아서 고정시키는 공예의 작업과 그 다음에 그림 그리듯이 새겨나가는 그런 회화의 작업, 그것들이 합쳐져서 융합이 되는 금속 드로잉입니다. 이거는 남한강의 해바라기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과정을 거친 그림이죠. 근데 사실 저는 그 공예가 가진 틀을 이렇게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제 공예라고 하면은 쓰임새, 실용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미적 감각 그런 것도 같이 포함이 되지만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고 쓰임새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쓰임새라는 것 때문에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 의미나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희석되는 게 싫었습니다. 오로지 이제 감상하고 그 메시지를 읽으려고 하는 그런 회화 작품 같은 그런 느낌의 작업을 제가 집중을 했죠. 이제 이런 새로운 길을 가다 보니까 이 세상의 고정관념이라는 벽에 부딪혔더라고요. 뭐 공모전이나 이런 전시 진행, 작품 출품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꼭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게 회화입니까? 아니면 공예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초반에는 정말 답답하고 좀 화까지 났습니다. 아니 뭐 이런 작품을 예술적 가치나 그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하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답답해했죠. 작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돼 온 일들인데요. 제가 강릉 신사임당 미술대전에 공모전에 1차를 합격하고 2차 실물 접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물 접수를 직접 가서 출품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서 작품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접수체, 제 분야는 이제 공예로 그냥 넣어서 오픈을 해가지고 보여드렸더니 이 접수처 직원이 제 작품을 딱 보더니 저를 한번 보고 제 작품을 한번 보고 이렇게 올 때 왔다 갔다 하더니 아니 이게 공예 맞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1차에 접수했듯이 공예입니다. 딱 그랬죠. 그러니까 접수처를 보더니 아 이거는 공예가 아니라 회화인 것 같은데 회화 접수처는 저쪽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이렇게 그건 공예입니다. 제가 공예로 접수를 한 겁니다. 그렇게 뭐 실갱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실갱이 하는 도중에 옆에 접수처에 있는 분이 이렇게 오셔서 아 이거는 한국화인데 한국화 접수는 이쪽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저는 공예로 접수를 한 겁니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되게 당황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얼굴이 기억이 생생합니다. 세상은 낯설어 했고 제 그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선택한 이 금속 드로잉이라는 방향이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술 세계는 틀리고 맞고는 없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약간 좀 화가 났습니다. 그냥 왜 이렇게 구별을 하나? 물론 뭐 그게 행정상 구별을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오픈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그런 걸 원했는데
조금 그런 게 아니어서 좀 약간은 좀 답답해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점점 이 과정을 겪으면서 약간 좀 개구장이가 된 것 같아요. 이것 봐라. 이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자꾸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얼굴들이 굉장히 통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독특한 길이고 정말 나밖에 할 수 없고 그리고 아무도 가는 길이 아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런 약간의 답답함, 화남 그런 게 사라지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즐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즐김 가운데 계속적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작업 활동을 계속하면서 그냥 나의 세계에 빠져서 든 게 아니라 계속 저를 이렇게 보여줬죠. 공모전에서 입상을 시작을 해가지고 많은 입상들을 하면서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특선도 하고 특선에서 장려상도 하고 은상까지 이렇게 받게 되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작년에 제가 전국 한글 디자인 공모전에서 최고의 대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 속 이 쇠철자 그리고 시르제자 이런 이름처럼 제가 끈질기게 제 일을 버티면서 제 길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주 시민 여러분한테 제 이야기를 빌어서 이렇게 한 말씀 드릴 게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어찌 보면은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겠습니까? 보통 편안하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불안합니다. 인정받기 좀 힘들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떨면서 긴장을 하면서 하는 그런 불안한 길 하지만 가슴 뛰잖아요. 이런 가슴 뛰는 이런 길 이런 두 가지의 길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쓰기도 하는데요. 이런 새로운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은 낯설고 두려운 게 당연합니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그건 뭐 이렇게 전례가 없고 이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정치가 뭐냐 이렇게 계속 핀잔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 실력이 최고가 될 때까지 간단하게 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으면 어쩌면 그 지금의 그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독특한 자기만의 무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길을 이렇게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 도전. 저도 온몸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길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제 이름처럼, 이철재, 이 이름처럼 굳건하게 제 길을 가고 있는 금속공예가 이철재였습니다.